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순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정말 여름의 한 가운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2일이고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증권회사 직원들은 뭐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휴가죠. 아, 그렇습니까? 네. 여름 휴가 이렇게 몰려서 가고 뭐 이러진 않으신 거예요? 가기는 가요. 여름에 좀 많이 가기는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휴가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이 더운 여름날 또 이렇게 여의도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평을 좀 들어보면서 구체적인 섹터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그래도 좀 뒷심은 있었다 이런 느낌. 뭐 중국이나 일본, 뭐 대만 이런 쪽들보다는 나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장중 초반에는 뭐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완전히 장을 휩쓸었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 케이스가 이제 펠로시 의원이 이제 대만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좀 대만 인근에서 좀 무력 시위하면서 분위기 좀 험악해지면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권 시장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본이라든지 중국 지수 다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려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주들, 뭐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좀 약해지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동차가 좀 잘 버텼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 좀 잘 버텼고요. 타이어 의외로 좀 잘 버텼다. 한국 타이어 실적 나오면서 괜찮았다. 이러면서 그쪽이 좀 잘 버틴 모습이 좀 나타났던 상황이었었고 전반적으로 좀 원전 관련주들은 장중에 조금 괜찮다가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출국 뭐 신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장중에 좀 빠지기 모습이 나타났고요.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금 돌아가면서 순환매 오늘은 뭐 대주전자 같은 경우 강했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강한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좀 약세 보이고 플랫폼 주식들 좀 약세 보이면서 성장주 약세 좀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 조금 오늘 특징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쭉 짚어 주셨고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저희 징징이쇼 아침 프로그램에 징징쇼 시청자 징징이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가장 큰 고민이 에코프로 HN이었거든요. 오늘 많이 오른 것 같던데. 오늘 보니까 10% 넘게 11% 가까이 올랐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에코프로 HN이 뭔 일이 좀 있었나요? 저도 정확하게는 안 보고 나중에 기사를 봤는데 그 회사도 약간 환경 쪽 이런 쪽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혹시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에코프로 HN이 11%나 올랐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요새 에코프로가 괜찮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그룹은 워낙 다 좋은데요. 네, 아마 지금- 수주 관련 소식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그 기사는 한번 저희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어떤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뭐 뭐니 해도 로봇 관련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네, 저희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로봇 관련주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 많이 드리고 갔는데 네. 그날- 많이 말씀하셨죠. 예. 네, 그날 뭐 삼성 잼스임 얘기도 하고 이제 네. 서빙 로봇 얘기도 하고 그때 뭐 이름이 이러면서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그거는 옛날 그죠 맞죠 잼스임은 그랬었잖아요. 네. 그 전주에는 또 바이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그랬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좀 삼성이 이제 앞으로 2030년 또부터 이제 뭐까지라고 하면 되겠는데 뭐 공장 무인화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날 뭐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는 오늘 뭐 유엘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예,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좋았고 그때 로보티즈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요. 전체적으로 뭐 그동안 좀 안 올라갔던 뭐 RSF 오토메이션인가 그것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름에 좀 로봇자 붙은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올라갔고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최근에 인구 발표를 보면 인구가 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계속 이제 임직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2, 3년 단위로 계속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삼성도 지금 한 26만 명대인가요? 아마 직원이 그런데 계속 좀 줄여 나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의 이제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순환 배치, 뭐 R&D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서비스 쪽으로 좀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또 2030년부터 아예 짓는 공장은 전부 다 무인화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뭐 되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임금도 올라가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네. 그 로봇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들 그날도 제가 뭐 닭 튀기는 로봇도 얘기하고 뭐 바리스타 로봇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이 구해지지가 않고 또 임금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산업 쪽에 있는 쪽에 이제 관련 이제 로봇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관련 팩토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대체로 이제 로봇 이렇게 해서 로봇자 붙은 것들이 대부분 급등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좀 약간 특징 있게 본다라면은 이제 SFA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맥스 요 두 개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대충 이제 저희가 그 종목들은 들어보면 아 반도체 관련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도 이제 편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입니다. 웨이퍼 이송 장비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회사도 계속 이제 하면서 로봇 관련을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이름에 로봇은 안 붙었지만 네.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그다음에 SFA 같은 경우는 항상 삼성전자 증설할 때마다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인데 SFA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가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 시스템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조용히 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에 있는 뭐 로봇자 이름 들어가는 것들은 뭐 비단 삼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삼성이 이렇게 하면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스마트 물류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 뭐 이런 솔루션 관련 기업들 네, 이런 네. 부분들 좀 더 잘 찾아서 공부해 보셔야지만 더 앞으로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로봇, AI 이쪽으로 제가 쭉 한번 종목들을 보니까 상승폭이 꽤 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있긴 맞습니다. 있었다는 오늘 생각이 좀 드네요. 이쪽이 좀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렸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자동차 섹터주들이 잘 버텼습니다. 뭐 기존에 아시겠지만 또 어저께 좀 기아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국내 판매 대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증가되는 모습들 뭐 나타나면서 뭐 반도체 계속 줄어들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추가됐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면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현대나 뭐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오늘 위아도 좀 잘 버텨줬고 대형주단에서는 잘 버텨줬고요. 최근에 뭐 화신 그다음에 이제 S&T 모티브 같이 이런 약간 구동 모터 쪽들 이런 쪽들도 좀 괜찮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쪽 부품 쪽도 좋은데 제가 오늘 좀 생각해 본 거는 약간 타이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기사를 보면서 좀 약간 거기서 좀 가지를 뻗쳐서 그 다음 돌아갈 종목들을 조금 생각해내는 편인데 타이어가 좀 시장에서 그동안 좀 뭐랄까요?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가장 많이 올랐고 고무 네. 가격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타이어는 또 특히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그동안 또 물류가 또 엉키다 보니까 네. 운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해상 운임 쪽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물류도 좀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장 자동차에서는 핵심 뭐예요?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바퀴가 많이 팔리잖아요. 한 대당 4개씩은 가니까. 그렇죠. 네. 요새는 뒤에 한 개는 또 안 들어있나 서비스로? 그 스페어. 네. 스페어도 있죠. 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습니까 요즘에? 요새 안 들어있는 것 같긴 하던데. 아 그래. 저는 없어요. 그 요새 뭐 차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쵸. 그래요. 저도 보니까 안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왜냐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게 옛날에는 타이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펑크 많이 나고 그쵸. 굉장히 위험했는데 요새는 타이어가 그렇게 쉽게 맞아. 펑크가 안 나고 찢어지지 않는 타이어죠. 예, 예. 지금 보통. 물론 펑크가 납니다. 찢어지긴 하는데 근데 더 문제는 그 타이어라는 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새 거가 아니에요. 고무라는 게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치,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보통 한 3년 4년 지난 타이어는 쓰면 안 됩니다. 몇 년 이렇게 어차피 싣고 예.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럼요. 어차피 이건 못 쓴다. 예, 그 합성 고무랑 그렇죠. 그 천연 고무 섞어서 만드는데 우리가 고무라는 거는 계속 이제 공기 상태에 두면은 자동적으로 부식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생 타이어라고 파는 거 있잖아요. 매우 싸게. 맞아요. 이제 그런 타이어도 사실은 그 잠깐 쓰는 거죠, 굉장히. 네네. 그래서 그 뭐 동남아시아 가면 많이 맞아요. 쓰거든요. 뭐 재생 신발보다 쌉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아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그런 네. 게 좀 오래된 것들 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 근데 신발을 그렇게들- 아주 비싸게 책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 많이 사봤는데. 네. 어우 타이어 값이 꽤 비쌉니다. 싸다고 해서 갔는데 좀 비싼 것도 네, 있나요? 비싸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타이어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라면 오늘 뭐 한국 타이어 이제 실적 발표하고 컨콜 나왔는데 컨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는 살짝 이제 비용의 상승이 한 2-3% 정도 더 있겠지만 네. 이제 수량으로 커버될 거라고 보고 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원자력 가격 떨어진 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괜찮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타이어 이제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괜찮았다.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런 랠리 그런 부분들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려 왔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번 주까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도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최악은 좀 지났다. 그래서 자동차 일단 대수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EV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좀 괜찮고요. 고성능 타이어들이 괜찮고요. 전체에서 보면은 나가는 물량 중에 한 3-40% 정도 뭐 이런 부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EV향에서 그래서 뭐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 말고 그 외에 이제 금호 타이어라든지 넥센 타이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 보신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면 좀 후반기가 조금 괜찮을 수 있다. 지금 자동차 일단 판매 대수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보신다라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 뭐 이게 EV 뭐 향해서 이제 배터리 이후에 다 본다라면 타이어 쪽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운임 상승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챙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이어라고 보통 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O이라고 보통 하는 게 있고 R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O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먼트고 R은 이제 그 교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차 Q가 많이 늘면 타이어가 엄청난 수혜다라고 보시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산이 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가 한 7-80% 될 거예요.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현대기아차의 신차 판매량과 타이어의 판매가 연동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럼 뭘 봐야 되냐? 결국엔 리오프닝 때 차가 얼마나 많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타이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만 해도 타이어 교체 주기가 느린 나라예요. 우린 도로사님 그래도 괜찮은 거죠? 네네. 근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짧고 교체 주기가 글로벌리 제일 짧고 그다음에 거기는 윈터를 꼭 껴야 됩니다. 요새는 날씨가 따뜻해져서 윈터에 대한 디맨드가 약해졌는데 사실은 한타 어닝이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윈터 수요가 줄어서 그래요. 네. 이 윈터가 매우 단가가 높고 마진이 좋아요. 근데 지금 유럽도 지금 덥잖아요. 에어컨도 막 사야 되고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 에어컨 수요가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많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버스나 이런 거 타도 지금 옛날에는 영국 버스 타면 에어컨 없는 거 진짜 많았거든요. 네. 요새는 다 에어컨 설치를 하고 그게 맞물려 가지고 사실 LG전자 유럽항 매출이 또 는 거예요. 가전이나 에어컨이.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연동되는 건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한타가 이제 하반기에 숫자가 어떻게 Q가 바뀔 거냐라는 거 봤을 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얼마나 다 주행거리가 얼마나 느냐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되고 신차는 사실은 근데 한타한테 좀 좋은 기회가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신차의 30%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ASP가 높아요 매우 단가가 높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타가 또 전기차 타이어에 대해서 나름 헤게모니를 갖고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네네 글로벌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가 한타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입니다. 옛날에는 오이는 돈이 하나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한타가 이제 갑의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신차 들어간 타이어는 별로 이익이 안 남는군요. 큰 이익이 안 남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또 빠지면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튼 전기차가 지금 한 신차 판매 한 3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타 2분기 숫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숫자를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 타이어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처음에 이렇게 뭐 달고 나왔냐에 따라서 그 타이어를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이걸 꼈으니까 얘가 맞는 건 줄 알고 이제 그렇게 그냥 계속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은데 타이어는 뭐 그 사이즈랑 뭐 이런 거 맞춰서 그냥 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약간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럭셔리 그 급은 전부 다 이제 플랫, 넘플랫 같은 게 들어가요. 넘플랫에서 그 타이어가 한번 터지더라도 그 우리가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한번 한 겹이 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이제 순정을 쓰시고, 근데 그 타이어는 이제 럼플렛 타이어는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약간 광폭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또 순정으로 많이 다른 타이어로 일반 타이어를 많이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우리 정프로님 말씀대로 보통 달려 나온 타이어에 대한 또 신뢰가 높긴 하죠. 근데 찾아보면 이 타이어 별로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네. 그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네. 자, 타이어 얘기 오랜만에 한번 저희가 나눠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섹터를 한번 가볼까요? 오늘 아까 장중에 좀 약간 중국하고 이제 대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장중에 조금 소비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화되는 모습.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소비주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뭐 아까 뭐 앞서서 좀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물가 나왔어요. 7월달 이제 우리나라 네네네. 물가 나는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7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준비를 해왔는데 상당히 좀 많이 높게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이거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물가 추이가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98년 IMF 때 이후로 거의 최고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월별로 따질 때. 네, 맞습니다. 그 비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 에너지 쪽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또 신선식품 쪽도 높고 야채 뭐 이런 부분들 요새 상추가 금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그래서 삼겹살집 같은 데 가서 세장 주더라고 세장. 네, 달라고 그러는 거 굉장히 욕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세장 줘서 이거 뭐지 막 이랬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안 그래도 좀 지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큰 편인데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낸시 펠로시, 네. 하원 의장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도 아까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 근데 일단은 오늘 또 대만 찍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오고 이제 일본도 가고 이렇게 순방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그분이 이제 들릴 때마다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대만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갔다 내일, 그다음에 한국이 4일, 그다음에 일본이 5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로 와서 뭔가 하는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하는 거는 없는데 중국이 조금 약간 과민 반응하는 게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때 네. 이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가서 막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시위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북경 올림픽도 막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정치적인 활동하면서 그런 플랜카드도 들고 막 그랬었군요. 네. 그랬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때 대표 누구죠? 하여튼 있어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미국 방문했을 때도 네. 또 시위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도 또 시위하고 계속 이제 시위하면서 중국은 좀 감정이 안 좋은 분인데 일단 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는 뭐 서열 3위권에 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조금 분위기 안 좋게 생각하는 거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무력 시위도 지금 오늘 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논란 가슴이 다시 이제 또 대만 중국으로 혹시 번질까 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번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네. 중국에서도 뭐 시진핑은 뭐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국자는 뭐 네. 좀 약간 세게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뭐 후과는 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시진핑은 뭐 그냥 우리 할 일 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오늘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안 그래도 지금 상태 안 좋거든요. 지금 화장품도 그렇고 뭐 면세점도 그렇고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태인데 그 뉴스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커지고 또 오늘 뭐 물가 지표 그것 때문에 또 소비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있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쪽 리오프닝 섹터 같은 느낌의
소비 관련주들하고 약간 중국 관련주 느낌의 이런 쪽들이 조금 오늘 좀 많이 약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오늘 시장 전체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흔들렸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장 초반부터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네. 기관이 퍼 부었고 뭐 외국인들 뭐 선물 매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장 초반부터 기관이 많이 팔았는데 제가 아까 장 끝날 때 뭐 들은 얘기로는 뭐 100% 완벽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금에서 뭐 중소형 운용사 거 이제 뺏어서 다시 오늘 재분배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재분배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턱프로님 오늘 어제 뺏어서 오늘 재분배 들어갔으면 바로 다 사나요?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제 그 메시지를 봤는데 네네. 그 약간 잘 모르시는 분이 뿌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실제로 일부는 아마 환매해서 이제 분배를 했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게 대형주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중소형주는 연금이 어떤 식으로 기관 배분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그 현물로 이제 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네. 그 운용사에서 다 근데 팔아버린다고 그 그러던데? 한 방에 그렇게 팔면 아. 이관 받은 데서 수익률이 물론 약간의 여유 기간을 주긴 하지만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런 거 그렇죠.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받자마자 그냥 막 지지고. 네, 근데 맞아요. 요새는 그런 문화보다는 그냥 아. 최대한 그 약간 유예 기간을 줘요. 그 며칠 동안은 너의 수익률이 아니야. 이건 유예해 줄게라는 그 기간 동안 조금씩 리밸런싱은 아마 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중소형 펀드든 뭐든 그 기본적으로 BM 매니저들은 그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조건 모든 게 주식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 샀을 겁니다. 근데 오늘 움직인 것들 보면 의미 있게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 중소형이 움직이진 네,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일부 아마 좀 있긴 했는데 굉장히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좀 기가 매도가 많았던 거는 대부분 프로그램이었고 네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선물 매도를 의미 있게 하진 않았는데 한 뭐 4천 계약 정도를 신규로 팔면서 네. 베이시스가 안 좋으면서 오늘 좀 일부 매도가 좀 맞습니다.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다들 불편한 거죠. 그 대만과 중국 이슈가 뭐 사실은 뭐 일어나지 않을 아주 뭐 블랙스완 같은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같은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사실 저 같아도 뭐 적극적으로 오늘 같은 날 굳이 이 불확실성 해소된 다음에 뭐 하고 싶지 뭐 그런 어떤 오늘 심리가 좀 네. 시장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 지금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중국과 대만의 경계선인 대만 해협 중간선을 근접 비행했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실질적인 군사 위협인지는 뭐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비행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해군이죠. 핵 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함 4척이 지금 필리핀해에 전개가 되고 있다. 바람 잘 날이 없네요. 네, 그래서 뭐 큰일은 안 일어나겠습니다만 약간 좀 위기감 같은 게 고조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오늘 좀 꽁꽁 얼어붙은 네, 맞습니다. 그런 하루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대체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라면 이제 화장품, 면세, 여행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뭐 그런 쪽들이 오늘 대체로 좀 네. 약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또 그런 이슈들이 다시 좀 불거지면서 한 번 더 좀 하락을 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전주 쪽은 역시 좀 안 좋았습니까? 뭐 원전주는 아까 장 초반에는 뭐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전국 신설 안 하는 부분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쭉 밀려 내려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원전 쪽은 그런 원전 수출국이라는 그 부서를 신설 안 한다고 해서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은 어차피 지금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뭐 미국발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 관련한 억제 투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가는 것이고 풍력, 태양광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뭐 전력 관련주들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전도 지금 뭐 호주인가요? 우라늄 수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석탄 발전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석탄도 수입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관심인데 이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뉴스 봤는데 8월 중순쯤에 그 아마 수주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직접 이제 수주하는 건 아닌데 그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주한 걸 이제 다 이게 오더 받는 건데 현대건설이랑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시공을 맡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다른 뭐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있기 때문에 네. 뭐 뉴스 이벤트 플레이를 한다라면은 오히려 뭐 그 원전 수출국 신설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관련주들은 또 오히려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밑에서 좀 잘 조정받은 거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오히려 그거에 크게 좀 놀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주 쪽은 이제 원전 수출국의 신설이 무산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좀 약세를. 요새는 진짜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마트 들고 있다가 어저께 뒤통수 맞았는데 이마트요? 말했으면 해야지 뭐 갑자기 아.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아, 그 그쵸? 휴일 의무 휴업에 네, 대해서 다시 약간 좀 원점으로 돌린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거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교육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만 5세 이상 뭐 이렇게 아마 학교 가는 거 이것도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학교 들어가서 빨리 졸업해서 아. 빨리 일을 해서 1년이라도 더 일찍 나와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들 그만큼 진짜 정말 인구 절벽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인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네. 좀 빨리 생산 가능 인력 이런 부분들 좀 늘리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한 15년, 20년 뒤를 보는 정책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놔야지. 여튼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이 문제 결국 이제 국무조정실이 오는 4일에 1차 규제 심판 회의를 열고 아, 그래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첫 안건으로 올릴 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이제 오늘 한 10몇 분 전쯤에 나온 소식인 것 같은데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저께 막 57만 표로 1등을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네, 그럼 뭐 좀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러죠. 이거 이제 집계하는 데 있어서. 네, 뭐 해외에서 뭐 어뷰징이 IP 좀 공격 뭐 있었다. 같이 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대형마트 그거 관련해서는 또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그때라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좀 힘들다고 하시는 인터뷰도 또 뉴스에 나오긴 하니까 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대형마트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 쉬게 할 만큼 다른 인력을 더 뽑아야 돼서 그걸 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또 국민들도 그런 마트에 주말에 이제 못 가는 것 때문에 또 피로도도 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으면 해소돼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또 뭐 다른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한데요. 뭐 기본적으로 또 어차피 또 마트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생각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두루두루 네.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좀 판단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10% 올랐잖아요. 이틀 동안 12, 3%.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보면은 제가 그때 하루 매출이 그때 제가 이제 본 걸로는 한 200억? 평일에 300억, 주말에 500억, 네. 해서 한 일요일이면 400억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60개 되니까 한 9천억 1조 된다. 네, 네, 네. 가정하고 마트의 마진이 OP 마진 2%니까 2%도 안 되지만 2%라고 하고 공격적으로 200억이잖아요. 올해 이마트가 2천억을 못 볼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은 한 7, 8%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기준이니까 주가 10%면은 충분히 반영을 했다. 다 그 그러네요. 이슈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하이라이트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좀 많이 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슈로는 이제 다시 재상정 되더라도요. 이걸로는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다른 보통 이런 기업은요? 이슈가 터지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이슈로 한번 급등했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빠지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거 다시 할 거야 그러면 안 삽니다. 사람들이 한번 당했기 때문에. 완전 확실하게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 살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이슈로 너무 단기 트레이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정유주는 역시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네, 네. 약세였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경기 침체 이슈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소비가 감소하는 이슈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때 탁프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제 마진 이 부분이 갑자기 확 빠지면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8불 찍고 이제 10불대에서 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존의 좀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을 되고 있고 네. 실적을 좀 발표해도 크게 좀 반응이 잘 안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그 뒤가 더 문제인 거잖아요. 요새 실적 발표 보면은 과거는 다 용서해 주는데
미래는 용서가 잘 안 되는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네.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미래가 괜찮으니까 뭐 만도 같은 경우는 용서가 잘 되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안 좋아도 과거는 좋았지만 미래가 안 좋은 건 당연히 실적 발표 이후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유가도 계속 좀 소비에 대한 우려감 최근에는 조금씩 좀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정유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또 뭐 유가 빠졌다고 화학주가 올라오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화학주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화학주야말로 실질적으로 좀 경기랑 같이 민감하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공급 과잉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해소되는 데 있어서 화학주들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고 정유주들도 이미 좀 기대치가 많이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는 좀 주가가 좀 완만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장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좀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네, 데는?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들 조금 조정 받았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다음에- 네이버는 사실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고 카카오 제가 좀 네 카카오는 좀 빠졌고요. 3% 가까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게임주들도 조금 상태 안 좋았고 뭐 상태- 넷마블 이런 것들도 좀 넷마블 또 안 좋았어요? 넷마블도 오늘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왜요? 넷마블 왜요? 갖고 계세요? 아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마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 정말 게임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컨텐츠주들도 뭐 실적 나오고 나서 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어디더라? CJ ENM? 네. 아니다. 거기 아니고 스튜디오 드래곤? 네. 네. 거기는 조금 실적 나오고 좀 반등이 좀 나왔던 음. 모습이었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쪽 성장주 섹터주들은 또 특히 또 약간 뭐 경기 침체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시장 변화들 좀 있다 보니까 상태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갔는데 사실 성장주 섹터주들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바닥을 잡으면서. 근데 일단 뭐 미국에 제가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 이런 정도 돼야지만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이버는 시점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조금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는 좀 조정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 플랫폼 주식들도 그렇고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 MZ 세대 네. 그 MZ 세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성인이 돼서 뭔가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은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쪽들이 이런 쪽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기존에 자기들이 사용해서 익숙한 네, 그런 네. 상황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은 그쪽이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가 그쪽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런 이제 그 기대치와 현실과의 그 괴리에서 오는 주가 흐름이 지금 힘든 그 부분들인 거잖아요. 누가 좋아질 건가에 대한 이제 확신도 없고 얼마나 좋아질 건가에 대한 물론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맞습니다. 또 그런데 또 특히 또 게임주들은 또 지금 신작도 약간 좀 부재한 상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에 좀 기대작들이 많은 기업들은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뭐 게임이라든지 뭐 플랫폼들이었다라면은 뭐 그나마 좀 컨텐츠주들은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있는 편이고요. 엔터주들이 조금 최근에 쉬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이쪽도 좀 실적이 좀 되는 쪽이기는 하지만 또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의 좀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섹터주들이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이 안에서 좀 실적주들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 뭐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도 좋았지만 한 방에 올라왔잖아요. 이게 또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매칭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그럼 인력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같이 좀 오늘 뭐 로봇 관련주랑 같이 비슷하게 오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 가장 좀 적절한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적 이슈에 대해서 큰 미스가 없을 만한 기업들. 사실 게임주하고 화장품은 실적 발표 시즌에 조금 피해야 될 기업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 뒤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장주 섹터주들이 조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또 금리 인상 오늘 뭐 호주도 금리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0.5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가다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시점 요런 때 되면은
좀 그런 성장주 섹터주들도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 주식들은 요새 완전히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뭐 8월에도 하케가 있고 뭐 9월에도 엑스모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케에서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그날도 ST큐브인가? 예, 이름 헷갈려가지고 네네. NKMX도 헷갈려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는 지금 신고점 넘어서 가고 있고 지금 바닥에서 거의 3배 정도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또 NKMX도 이번에 학회에서 또 뭐 발표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오늘 따라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 종목 외에도 바이오 섹터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흐름이 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면 실적 시즌에 실적이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HLB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와의 전쟁을 한다고 뭐 신문에 광고도 내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주주들이 네. 주주들이 그렇다시피 또 그 불법 공매도 이슈에서도 바이오 주식들도 상당히 피해를 좀 많이 봤었잖아요. 특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피해본 섹터주들이 좀 바이오 섹터이긴 한데 최근에는 약간 좀 실적 이슈에서 덜 민감하고 그 다음에 또 학회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성장주 섹터 안에서는 좀 나름대로 바이오 섹터주들은 좀 개별 각기 전투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세가 어떤 섹터, 어떤 테마가 좀 괜찮았나 뭐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 있는데 테마별로 보면 공작기계, 요소수 관련주. 요소수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이제 거의 뭐 절대 다수인 그거죠. 근데 오늘 예전- 뭐 중국과 관련돼서 조금 약간 미중 분쟁 때문에 좀 수입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은 섹터주들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아까 말씀해주신 그리고 마이크로 LED, 뭐 희귀 금속 이것도 역시 아마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게 결국은 이 섹터들을 조금 올리고 또 반면에 중국 소비 관련된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좀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낸시 펠로시 대만에 머물렀다가 큰일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 탁프로님께서 오늘 시장 보시면서 요거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짚어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매일매일의 시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미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흘려 보내야 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의미 있게 뭐 이 장 자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여할 날이 아니었군요. 네,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큰 뭐 나름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어나면은 매우 진짜 엄청난 사건이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게 보통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흐름도 그렇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지배했고 몇 개 실적 나오는 몇 개 종목만 좀 움직였고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뭐 하나 예를 들면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애가 네네네. 이제 7월달 맞아요. 실적이 나왔는데 좀 저희 예상과 다르게 최근에 뭐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7월달 숫자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숫자가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막 핫하게 반응은 아니지만 오늘 리오프닝 다 안 좋았는데 유통 뭐 면세 듀티프리 다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좀 매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카지노 이제 소위 말하는 해외 카지노라고도 하는데 이제 GKL은 내일 나올 건데 이제 얘네들이 중국이 게임 체인저였어요. 중국이 이제 굉장한 트리거였습니다. 정켓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좋은 영업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때 한참 외국인 카지노들이 급성장할 때 2010년 중반 때입니다. 네. 14년, 15년 이럴 때인데요. 가서 이제 현지의 VIP들 데려오는 거죠. 엄청난 맞아요. 마케팅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베풀어 가지고 연예인분들도 그때 연루되고 뭐 이랬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 VIP 몇 명이서 그냥 전체 매출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부패 척결하면서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의 매출 구조가 굉장히 로버스트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엄청 합니다. 파라다이스랑 GKL이.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으로 많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규제가 아예 없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예, 일본 정부는 카지노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규제했다가 풀어줬다 막 이런 거고 사실 내국인 규제적으로 외국인 없죠. 규제도 없고요. 네, 일본은. 일본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카지노를 외국인들이 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다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하는 거는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관광객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카지노 회사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네. 비용 구조를 매우 효율화 시켜놨어요. 예전에는 분기 매출이 한 1,000억은 돼야지 좀 BEP 레벨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600억, 700억 내외에서 이제
2분기 매출이 BEP 레벨이다 보니까 7월 달에 한 200 한 제가 지금 숫자 잘 기억 안 나는데 200 한 60억 70억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7월 달은 흑자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오늘 뭐 있었다 실적이 뭐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네요 길게. 네. 일본은 워낙 뭐 빠진고도 동네마다 다 있고 뭐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라 그런 어떤 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이런 카지노 비슷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없는 것 든 같아요. 생각인데 네. 좀 무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본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정적이고 나라 자체가 성장이 없고 노인들도 많고. 네, 그렇죠. 이제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할 일 없는 분 너무 많아. 할 일 없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조금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은 성장이 없는 나라는 뭔가 이렇게 좀 되게 정적이잖아요. 이 물가도 안 오르고 최근엔 좀 오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 카지노만큼은 허용 안 해주면 카지노도 허용 안 해주면 다 이민 갈까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카지노.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우리 박진희 부장님께 네네. 쭉 살펴들었고요. 네. 혹시 뭐 빼놓으신 거 있을까요? 네, 뭐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뭐 CPI 10일 날 발표될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주말에 또 고용 지표까지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뭐 악재가 호재처럼 안 좋은 지표가 더 좋은 지표처럼 뭐 왜냐하면 뭐 파월의 발목을 연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여튼간 다음 10일 달까지는 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어도 그렇게 크게 방향성은 망가지지는 없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변화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지표 발표되는 순간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군요. 오히려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좀 한번 단기적으로는 좀 살짝 매도를 해서 좀 다시 대기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 네,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그런 방법. 다음 주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에 고용 있는 지표 이벤트가 나오고. 고용 지표. 네네. 그다음에 다음 주가 물가. 네, 맞습니다. 네, 물가 지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은 딱히 뭐 여름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저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더운 날 좀 어디 좀 가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아하, 좋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어디 안 가시고 네네. 집에서 즐거운 휴가를. 저는 네. 주식이랑 계속 주식과 주식과 저는 거의 진짜 제가 증권회사 다니지 20년 넘었는데 네. 제가 자의적으로 휴가를 가본 적은 없어요. 가라고 해서 회사에서 가고. 강제로 가라고 해서 간 적은 있는데 그게 주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손님들과 이게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주식을 남겨두고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 아. 스스로가 못 가고 있어요. 얘를 그냥 두고 가면 내가 발이 잘 안 떨어지는군요. 네. 야, 하루라도 안 보면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뭐 한 달 있다 보거나 일주일 있다 보면은 너무 새로워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매일매일 봐줘야 되고 매일매일 봐줘야 돼서 비울 수가 없어요 자리를.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항상 자라 있는군요. 치열하시네요, 엄청. 아.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모니터를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점점 뭐 눈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수익률과 콜리레이션이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냥 아예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네, 아예 안 봐요. 왜냐하면 물론 오전에 매매는 해놓고 네. 왜냐하면 이 오전에 매매를 오후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점점 뭐 더 막 안 좋아질 거잖아요. 네? 그때 한 매매가 언제나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코너에 몰려서 하는 매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전에 그 내 생각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짜놓고서 네. 오후에 이제 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는 뭔가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꼭 손절매 해야 되는 종목만. 그러니까 이제 안 보다가 뭐 딴 거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사람들 얘기도 듣고 막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냥 얘는 진짜 손절매 해야겠다 오늘 반드시 해야겠다. 다음날 여지없이 오르더라고. 그래요. 네, 다음날은 아니더라도. 네, 경험적으로.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초조해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의 어떤 그 능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때 오히려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가장 그때 매매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손절매 뭐 가이드라인도 있고 사실 그때 개인분들이 그때 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항상 제가 이제 패널로 나왔을 때 많이 말씀드린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이삭죽기 그다음에 뭐 물타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요? 저 기본적으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전략이지만 가끔 정말 심하게 진짜 이례적으로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최소한 주식은 그때는 안 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관들은 왜 파냐면 안 팔잖아요.
그러면 끌려가니까 파는 거예요. 네. 그렇죠. 로스컨 라인이 있으니까. 네, 그걸 안 지키면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리스크 부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는 네. 거지. 진짜 팔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개인 투자자들이 잘 선택한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좋은 기회가 수익으로 되죠. 네. 네, 최소한 팔지는 말자는 거죠. 그럴 때는. 요새 보면 진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주식 지금 잘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네. 저게 저렇게 빠졌어. 저 주식이 좋다던데. 그러면서 사시면 여지없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맨날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세가 뭐 시시각각 변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롯데지수 실적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저희도 또 막 부안해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사실 뭐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이 주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룰대로 가는 게 맞고 네. 그 룰에 맞지 않게 시장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면 아까 타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종목을 또 줍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오래 본다고 좋은 건 아닌데 네. 사실 저희는 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안 보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보통 이제 눈보다 빠른 손. 네. 제가 그 종목을 쳐다보기 전에 이미 매수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화요일 순서 진행해 봤고요. 우리 박진희 부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